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먼큐브에서 새로 출간된 에세이 탐탐문고 시리즈의 첫 번째 도서인데요. 행복한 택배기사의 저자분 임동욱 작가님 오셨습니다. 네, 작가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을 배송하는 인천 택배기사 임동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택배 일 하시면서 그때부터 좀 글을 쓰기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2015년에 이제 한국 귀국하게 됐고요. 1월에 왔고, 그때가 이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제 창조경제라는 굉장히 큰 정부의 그 과제로 이제 전국이 스타트업으로 막 붐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그 창조경제 학습센터를 몇 개를 세우고요. 한국에 있는 많은 창업자들을 이제 육성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경기 창조경제 학습센터에 이제 초기 멤버로 이제 합류하게 되었고, 그때는 이제 스타트업 자문, 스타트업 이제 국내 한국 회사들을 해외 진출하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년간의 이제 임기가 끝나고, 사실 그때 계약직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끝나고, 이제 지인들과 이제 창업을 좀 했는데, 그 당시가 또 2018년이 최근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서 화제가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한마디로 비트코인 광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스타트업에 조인하게 되어서, 신규 코인 발행, 이제 ICO라고 표현하는데, 그 일을 좀 하고, 이제 런칭을 했는데, 그 뒤로 좀 뭔가 이제 그 경영주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했고, 제 자신에 대한 좀 실망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저의 가치관이 좀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스텝 퇴사를 하게 되고, 그게 꼭 계기됐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던 점, 또 직장의 변화, 또 뭐랬어요. 한마디로 40대 위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저도 몰랐었어요. 서서히 이제 우울증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좀 그런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좀 사회생활이 어려워졌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 택배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택배를 시작한 거는 2019년 쿠팡에서 시작한 플렉스였으니까, 플렉스랑 배미 커넥트처럼 네네. 2019년 1월부터 한 2월, 3월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택배기사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겠지만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면 네. 예를 들면 또 책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오배송 사고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이제 열심히 잘 날랐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의 물건이 아니면 또 다시 수거를 해야 돼서 다시 또 가야 책을 다 보셨네요. 그런 비슷한 네네. 에피소드 듣지. 그러니까 오배송은 택배기사가 되면 이제 아마 최초 한두 달 내에는 반드시 겪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기억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워낙 많은 물건을 짧은 시간에 배송해야 되니까 헛갈릴 때가 있고, 또 가끔은 이제 고객이나 아니면 보내는 상품에서 보내는 그 업체의 실수로 이제 그 주소가 틀린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제가 할 수 없는데, 가끔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갖다 주었는데 이게 딴 데 갖다 주거나 아파트가 바뀌거나.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연수동에 있는 이제 그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마 추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방에서. 그래서 20kg짜리 쌀을 10포대를, 그러니까 카트도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카트로 옮기기도 힘들어요, 한 번에. 그래서 겨우 낑낑거리면서 다 옮겼는데, 이제 매일 가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제 동과 호수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줬더니 그 아줌마가, 아니 이게 뭐냐 그러시고, 아니 주문하신 거 맞다. 그리고 이제 못 받으신 거는 왜 쌀이 안 오냐고. 그랬더니 금방 10개 갖다 드렸잖아요, 할머니. 근데 야, 문 앞에 없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동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개를 다시 끄집어 내시고 갖다 드린 일. 한 번은 이제 추석 때였나? 이제 소위 말하는,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김치가 무슨 명품 김치가 있더라고요. 명품 김치. 그러니까 되게 비싼가 봐요. 김치 안에 뭐 이제 무슨 해서 이게 세트로 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업체가 잘못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갔는데, 잘못 받으신, 보통 저희가 택배가 가끔 잘못 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기 이름이 아니거나 오사 틀리면 이제 반납을 하거나 전화할 텐데, 그분은 어떤 이유인지 드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물이니까 뭐 누군가 그랬나 보다 하고 이제 맛있게 이제 드신 거죠, 김치를. 이제 못 받으신 분은 난리가 났죠. 알고 보니까 이게 명품 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1, 2만 원짜리가 아니라 뭐 10만 원이 넘었나 막 그런 식으로 두 분이 이제 싸움을 붙었죠. 저는 정확하게 보고 갖다 드린 건데 잘못 보낸 거죠. 이제 저희가 중간에 껴가지고 막 욕 먹고. 사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이제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택배기사한테 욕먹는 일이 아주 일이 많습니다. 지금 벌써 지난 얘기지만 2020년, 19년에 그 연수동에 아직도 참치김밥이 2,500원 한 데가 있더라고요. 너무 싼 거예요. 네. 그래서 택배 안 했으면 이제 그 싼 전에 못 먹었겠죠.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택배기사들은 그 동네를 이제 뭐 매일 다니니까 한 지역을.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맛집은 다 알아요. 그래서 모를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또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먹을 수 있는 맛집. 그래서 저는 연수동, 옥년동, 동춘동, 나중에 주안동, 인천에 있는 이제 좀 오래된 그 곳인데, 그 동네에 있는 맛집들은 이제 다 이제 갔었고, 그때 좋았고, 또 행복한 순간은 어떤 거냐면, 택배를 다 이제 배송하고, 그 큰 탑차 안에 박스가 하나 남을 때. 하나. 마지막. 하나를 이제 마지막을 딱 딜리버리 한 순간, 오늘 할 일이 끝났다 하면서, 그때 그 만족감이라고는, 글쎄, 뭐, 프로젝트 길게 하다가 끝난 날, 아니면 뭐, 수능 본 날, 이런 느낌? 그걸 매일 느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제, 와, 오늘 이제 끝났다. 그때가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네. 이제 일을 어쨌든 이어나가셨어야 했는데 그때 다양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택배 기사라는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제가 그냥 책을 읽고 느꼈던 부분은 어쨌든 이제 다른 환경에 갑작스럽게 처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지고 새벽 시간에 사람들을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그냥, 선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일을 시작하셨다고 적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네. 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뭐 우울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 우울감, 우울 증세,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실제 몸이 좀 아팠어요. 아팠고, 이제 제가 코로나 걸리면 이제 증세가 생기잖아요. 네. 기침한다든지, 열이 나든지, 이런 것처럼, 저도 과거에는 이제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과거에는, 뭐 정신이 좀 약해서, 마음이 좀 약해서, 평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걸리는 생각이 막상 제가 좀 가정을 해보니까 이게 마치 코로나 걸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제가 원한다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걸리고 나서는 그 증상들 있잖아요. 열이 난다든지. 네. 비슷하게 그때 느꼈었던 거는 이제 뭐 약간 기분이 다운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 이제 대인기피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이걸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아픈 거죠. 네. 열이 나면 약을 먹는 것처럼 약을 먹어야지 열이 떨어지고 기침 나면 이제 약을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우울증이 있었던 기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제가 스스로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진짜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걸리면 증세가 있으면 이런 과정을 겪는구나. 이거를 이제 직접 경험하면서 나중에 제가 오픈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야 나도 회사 다니면서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상담받고 나도 요즘에 약 먹고 가끔 지하철 타면 숨 막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지인들이. 네. 저희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얘기하면 뭔가 약해 보이고 회사 생활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좀 안 좋게 볼까 봐 안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감정적으로든 신체적으로도 좀 힘든 시기가 있으셨는데 그걸 이제 택배 기사 업을 하시면서 조금 극복도 하시고 좀 이렇게 치유의 과정을 좀 겪으시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맞는데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동료자 그거 진짜 신의 한 수였다. 목사님 말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결론적으로 그게 맞는데 그때는 제가 이걸 뭐 치유하려고 특별히 했다기보다는 한마디로 먹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막내가 태어났고 이제 딱 그 타임에 태어났어요. 큰애랑 막내 차이가 13살 차이 나거든요. 13살? 네. 저도 막내 동생이랑 13살. 그래요? 네. 없습니다. 신기하다. 막내가 이번 주에 이제 유치원 들어갔고, 큰애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때 이제 우울증이라는 제 긴 수렁 같은, 하기 표현하기가 좀 한마디로 깜깜한 이제 동굴 같은 느낌인데, 지금 큰애들도 다 아직 어느 정도 컸으니까, 아내도 있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든 살겠지 하는데, 이 막내 이제 태어난 애기 1살짜리 보면서, 야, 얘는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이제 좀 막막하기도 하고, 겁도 나고, 굉장히 미안하고, 근데 얘는 밥은 먹여야 되겠다. 내가 뭐 아프고 뭐 힘들고 이거는 내 개인적인 거고, 일단 얘부터 밥 먹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일단은 그때는 이제 뭐 저도 원래 영업하고 마케팅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일단 그때는 아는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은 힘들 하기가 싫.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말 못해 사람들 안 만나 이거 돈 벌 수 있는 일 막 찾다가 그때 이제 그 플렉스 그러니까 그 쿠팡 플렉스라는 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차에다가 물건을 몇푼 갖다 주면 배송비를 주네.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보다가 이거는 사람들도 안 만나고 대화를 할 필요 없고 일부러 새벽 시간에 가서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하니까 딱 맞는 거예요. 딱 맞아가지고 괜찮네. 그래서 하루 돌면 뭐 기름값 빼고 뭐 3만 원 이렇게 벌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낮에도 한번 택배를 해보기도 하고 점점점 하다가 한 달 하니까 사실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몸이. 계속 땀 흘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딴 생각을 못해요. 네. 왜냐면 이제 가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딴 데 갖다 주고 우회성 나오고 그러니까 택배하는 동안에 계속 걷지 운전하지 뭐 이거 봐야 되지 하니까 그 시간만큼은 이제 과거에 대한 후회도 안 하고 사실 이제 우울증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제 생각이지만 지나친 이제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거든요. 하지 말 거, 아니면 할 걸 이런 이제 후회인데 그게 정말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과거는 이미 벌어진 거니까 택배할 때는 지금 갖다 줘야 되고 빨리 끝나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과 현실과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이제 과거 생각을 할 때쯤 피곤하면 집에 가서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되니까 금방 좋아져가지고 그때 이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예 이제 화물 운송 자격증도 이제 따고 트럭도 사고 또 책에도 썼지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지 택배라는 데 가게 되고 되시다가 또 네네 CJ도 옮기고 또 반찬 배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택배 관련된 일을 제가 쭉 하게 되면서 막 그때도 이제 아내도 그랬을 거예요. 좀 나아지고 몸도 좋아졌으니까 이제 한 달만 하고 이제 그만두겠지. 근데 갑자기 막 운전면허 뭐 다시 일종 따고 막 트럭 사고 그러니까 그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표현이 그걸 이제 우울증이 있고 또 그 반대가 있더라고요. 조울증이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또 이제 반대로 이제 몇 년 동안은 1년 동안은 우울증으로 고생하느니 이제는 또 거꾸로 이제 뭐 하여간 이제 그 아내한테 너무나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긴 한데 농담 삼아서 얘기해요. 만약에 이 책에 다음 편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행복한 택배기사잖아요. 네. 다음 편은 그닥 행복하지 않았던 택배기사의 아내 뭐 이렇게 나오면 더 대박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택배 일 업무 하시면서 또 반찬 그 배송 관련한 일 업무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약간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는데 좋아하시는 반찬이? 좋아하시는 반찬이요? 뭐 가리잡고 먹는데요. 그 오징어 볶음 좋아해요. 오징어 볶음. 지금 가끔 반찬 보다가 나오면 그날 거 주문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앞에 날개 쪽에 적혀있는 그 글 보면 이제 영국 모바일 게임 회사 지사장으로도 계셨었는데 이제 어떤 모바일 게임 같은 거였는지. 그렇죠. 예, 그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지금도 유사하게 있어요. 대학생 논문 대상 이런 게 있어요. 네. 대학생 학부생들한테 이제 어떤 토픽을 주고 거기에서 논문을 써가지고 리포트를 써서 리포트 가지고 이제 뭐 대상 상 주는 그때 그 프로그램 이미 LG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아마 그게 글로벌 챌린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그 LG 21세기 선발대라는 이름도 이상하죠. 그런 프로그램 거기에 제가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그때 잡았던 토픽이 이제 모바일 인터넷 게임이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이제 걸 쓰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뭐 노키아, 뭐 에릭슨, 뭐 모토로라 이런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메일을 보내서 거기 담당자가 그래 와서 인터넷 회사에 보면 그걸 가지고 반대로 이제 LG 측에다 얘기해서 이제 설문 통과가 되면 그 여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군대 이제 가기 전에 친구들과 팀을 짜서 이제 리포트를 준비해서 프로포즈를 준비해서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때 뭐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하니까 주제를 바꿨죠. 그래서 다시 주제를 바꿔서 이제 모바일 인터넷을 한 거고 다시 어플을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연락했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없어졌는데 디지털 브리지스라는 뭐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의 컴퓨터 같은 이제 모바일 1세대 게임 회사입니다. 영국에 있었고 정확히 말하면 영국에 스코틀랜드에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아주 작은 그냥 회사인데 그 연락 대표님이 저한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낸 질문지에 대해서 답이 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가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떠났으니까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못 가게 됐으면 이제 못 가게 또 얘기했는데 못 가게 되게 하면서 제가 주제 넘게 by the way 영어로 by the way 그런데 당신 회사들이 영국 회사가 한국에 진출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유는 한국은 이제 뭐 컬러 폰트 나오고 그 당시 삼성 컬러 폰이 나올 때까지 피처 폰 때였어요. 컬러 폰 나오고 사람들이 게임도 좀 하고 인구도 많고 그러면서 경영학과 학생이 이제 리포트 쓰듯이 막 이제 막 몇 가지를 써서 이제 보냈어요. 좀 약간 주저 넘는 일을 한 거죠. 그 대표가 그래 그러면 좀 더 생각해보자 하면서 저랑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갑자기 저한테 2000년도였는데 2000년도 7월 17일 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제 피칭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자기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저는 유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그때 비자도 없었고 갑자기 이제 이메일 받고 나서 이게 뭔 소린가 앞으로 영국에 와서 무슨 미팅을 해서 제가 보낸 답이 뭐냐면 짧게 Are you kidding? 이라고 그랬어요. 농담하는 거냐 했더니 아니다 호텔이랑 항공편을 다 줄 테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죠 사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거기에 이제 그 회사에 가서 준비한 것들 데모도 보여주고 리포트 발표하고 한 20분 30분 발표하자마자 그 대표가 저한테 Do you want a job? 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번씩 의심이 돼서 집에 있는 아버님이랑 통화했죠. 그 아버지가 혹시 국제 사기단이나 뭐 무슨 납치하는 거 아니냐 혹시 불안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회사 멀쩡한 회사고 다들 착해 보이고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학생이었는데 그때 6개월간 일단 컨설팅 계약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1인 지사로 일을 하게 되고 실제 했던 일은 이제 뭐 게임 테스팅도 하고 그때 이제 대학교 선배님을 통해 가지고 통신사 SK텔레콤, LG U+ 지금 가서 막 게임도 막 제안도 하고 계약도 하고 그래서 낮에는 학생, 오후에는 이제 뭐 그 회사의 한국 대표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마추어였고요.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그거를 했던 그런 역할을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랑 되게 유사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아고라라는 이제 글로벌 테크 회사에 지금은 직원이 있지만 처음에 2021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1인 지사로 그 일을 받고 하면서 참 좀 신기하다. 대학생 때 했던 일인데 20년, 25년 만에 다시 이걸 하게 되네. 라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조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또 겪게 되는데 작가님의 예전 작가님, 그러니까 예전의 나에게 스스로에게 뭔가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조금 전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후회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우울증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후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이제 저질러버린, 이미 해버린 그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후회를 한 거죠. 하지 말 걸과 또 할 걸. 책에도 써 있었지만 그냥 회사에 남아있을 걸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지 말 걸. 사실 둘 다 껄껄껄 하지만 사실 둘 다 바꿀 수 없는 과거인데 지나치게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저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저를 더 다운시키고 저를 더 부정하게 되고 진짜 사업을 하고 할 때는 막 될 것 같고 막 이거 해야 되고 근데 막상 이게 실패하고 안 되고 내분이 생기고 하니까 막 후회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돌아간다면 그냥 괜찮 그냥 not bad it's not too bad not too bad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일에 대해서 저도 후회도 아직도 하기도 하지만 it's not too bad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어린 나이에 미국 가서 이제 어떻게 부사장도 하고 막 좋은 분들과 같이 만나고 한국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아무렇게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창조경제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면 전국의 모든 사람을 다 만나는 거예요. 벤처 캐피탈분도 만나고 은행분도 만나고 창업자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붕 뜨는 거예요. 사실은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가진 작은 권한을 가진 그 조직에서 받고 싶어하는 이제 혜택을 받고 싶어잖아요. 근데 있다 보면 제가 착각하게 됩니다. 붕 떠요. 이렇게 붕 떠서 되게 우리나라 스타트업 이코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착각을 할 정도. 그러다가 이제 팍 빠지니까 또 떨어지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진 낙차가 큰 것이고 힘들더라고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걸 다시 극복하고 싶고
그 이제 후회했었던 분들 막 지우고 다시 이렇게 좀 잘 하고 싶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현실 현생에 좀 집중해서 네, 지금을 잘 살면. 네. 근데 택배 할 때도 그랬어요. 할 때도 첫 달 월급이 그러니까 뭐 나갈 거 나가고 심지어는 이 택배기사 대부분 다 한방은 아니지만 택배기사 대부분 다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서 이제 대리점이랑 계약을 거여서 차대 보험이 안 되고 모든 비용과 차와 관련된 뭐 수리비, 뭐 기름값, 심지어는 뭐 보험비까지 다 개인 부담. 한 달에 만 500만 원 벌어도 차 할부값 나가고 뭐 하다 보면 한 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 기본이고. 근데 그때 첫 달은 기억나는 게 첫 달 제가 실수령액이 그러니까 주 6일 근무하고 그 고생을 하고 뭐 500만 원, 500만 원 했는데 실수령액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에서 250만 원.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와, 어느 세월에 다시 생활비도 벌고 어느 세월에 다시 올라갈까. 제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구역이 있기 때문에 구역은 제가 정한 게 아니니까 되게 막막하고 데이 원 택배할 때 되게 막막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날이 이제 하루 이틀 일주 하면서 놀랍게도 주변에 같이 했었던 다른 택배사들이 힘들다고 그만두면 구역이 저한테 주어지고 저한테 구역이 넓어지니까 또 수입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CJ로 이제 이직한 후배가 연락이 와서 또 다른 택배사로 가게 되고 오늘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터졌고 택배가 또 잘 되고 마켓컬리라는 회사가 그때 나와가지고 새벽 배송을 하면서 와 반찬을 우유를 뭐 고기를 신선식품을 아침에 배달한다고 되게 신기하다. 그 안에서도 찾다 보니까 길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어려워 해도 안 돼 이런데 점점 한 3년간 4년간 하면서 그 택배라는 일도 하나의 사업이고 그것도 물류 사업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길이 막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택배 집화를 하지만 택배 집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마스크 공장 담당했었던 택배 집화 기사는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네, 하루에 뭐 10박스 하다가 1000박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가 이제 요만 1톤 차에서 이제 큰 차로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택배 집화 같은 경우는 택배 물류 사업의 B2B 사업 그것도 알게 되고 그전에 저희가 택배하면 다 이제 배송만 생각하고 택배 집화자는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길을 찾고 또 방법을 찾고 굉장히 멀어 보였는데 지나고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한데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제보다 좀 더 낫게 어제보다는 물량을 더 많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사고 안 내고 이런 걸 했던 것 같습니다.